여러분 앞에 수천 번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손잡이를 돌려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고요하고 더 강인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이 말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의 단 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음과 속도,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 요소를 좇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의식적으로 투자하는 단 한 시간이 당신 삶의 이야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한 시간이 어떻게 당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길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면을 향한 한 시간, 성찰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한 방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탐험하려 하지 않는 광활한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소음으로 채우고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선택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한 기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중심, 즉 역할이나 직함, 혹은 성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는 미묘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의 자기 성찰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의 거룩한 회귀이자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이 1시간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의 조용한 산책,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사각거리는 팬소리, 혹은 어둑한 방 안의 촛불 하나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은 멀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만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모습이 아닌 날 것 그대로에 떨리고 있으며 진실을 갈망하는 수면 아래에 살아있는 진짜 나와 말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구호나 야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과 기억, 그리고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더 깊은 힘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성찰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기원, 분노의 뿌리, 그리고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행동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에게 느끼는 씁쓸함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받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왜 그토록 열렬히 성공을 줬는지 그것이 위대함을 원해서가 아니라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통찰은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아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드럽고 꾸준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알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밝고 친절하며 유능한 영혼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기대 속에서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미소 짓고 성공하라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위, 수입, 인정.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의 연극에 출연한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뒤죽박죽인 생각들, 불안의 고백, 그리고 페이지 여백에 휘갈겨 쓴 질문. 이게 정말 나일까? 그 작은 의식은 그녀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15분은 매일 1시간의 성찰로 늘어났습니다. 글을 쓰고, 명상하고, 침묵 속에 앉아있는 1시간. 그 신성한 공간에서 그녀는 수년간 외면했던 희미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진시키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제대로 마주한 적 없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애도했으며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번 자신과 마주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는 작은 용기들을 통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이 1시간 안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꾸준히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생각 그 자체와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명령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입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오래된 메아리이며 어떤 것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 우리가 되뇌어온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에서 이해로, 충동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혜를 향한 1시간, 학습입니다. 혼돈과 일상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선택하는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명석함이 아니라 헌신으로 닭입니다. 생존이나 의무가 아닌 깊고 집중된 배움을 위한 하루 1시간. 서두름과 얕은 지식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 1시간은 흩어진 마음에 대한 반역이자 이해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위한 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이 힘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식이 이해로 변모할 때 사실들이 더 이상 단절된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고 소화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한 살아있는 진리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스쳐 지나가면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집중과 헌신, 그리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내면 깊은 곳을 울리는 주제로 몇 번이고 돌아가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마음은 칼날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거나 흩어진 움직임 속에서는 무뎌집니다. 하지만 집중된 관심을 받으면 정확하고 조용하며 강력하게 날카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배움의 환상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스크롤하고 헤드라인을 훑어보고 기사를 대충 읽고 단편적인 영상을 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은 알지만 깊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위기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쉬지 못하고 소비하지만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얕은 지성, 성급한 의견,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자신감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그 1시간은 365시간이 넘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의 각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소망과 존재 사이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를 조기 치매로 잃은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학자나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상실은 그에게 기억과 뇌, 그리고 쇠락의 미스터리에 대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세상이 그의 관심을 요구하기 전 1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학, 뇌 가소성, 임상 연구에 대해 읽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헌신이 되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신경과학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몇 년 후에는 알츠하이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성하고 꾸준한 1시간을 통해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슬픔은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은 그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도입니다. 재능은 출발선을 앞당겨줄 뿐이지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자리로 돌아와 매번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몸을 향한 1시간,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생각과 지성의 층 아래, 마음의 끊임없는 수다 아래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삶 자체를 경험하는 그릇입니다.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현명한 언어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챙기며 꾸준히 움직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를 깨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동이나 피트니스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온전함으로의 회귀입니다. 매일 1시간의 움직임은 단순한 건강 권장 사항이 아니라 심오한 기억의 행위입니다. 움직임 속에서 몸과 마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숲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팔다리를 뻗는 것은 요가를 넘어 말로는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을 푸는 행위가 됩니다. 움직임 속에서 생각의 혼돈은 가라앉고 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슬픔은 가슴에, 불안은 목을 조여오고 분노는 턱을 굳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몸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지 뻣뻣해지거나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근육의 기억을, 자세의 수치심을, 척추의 곡선에 침묵을 담고 다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식적인 움직임은 이 숨겨진 장소들의 문을 엽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는 결혼 생활의 실패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기능했지만 그의 안에 무언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무감각하고 단절된 느낌, 마치 유리벽 뒤에서 삶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그저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헤드폰도 방해물도 없이 오직 콘크리트 위를 걷는 발소리와 숨소리의 리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무감각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처리하지 못한 슬픔, 잊혀진 기쁨들. 그는 그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함께 걸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울었고 다른 밤에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걷기는 외부의 신이 아닌
내면에 잊혀진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움직임의 힘입니다. 체육관이나 정해진 루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머물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네 번째 길은 영혼을 향한 1시간, 창조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논리나 지위, 유용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조용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꿈과 색, 소리와 이야기에 숨겨진 풍경입니다. 우리는 유용하고 측정 가능하며 이윤을 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예술은 취미이고 창의성은 사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창조적 표현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1시간이라도 앉아붓, 펜, 목소리 또는 움직임을 통해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락할 때 우리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것은 감동시키거나 완벽해지려는 충동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려는 본능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스승입니다. 날것의 문장으로 채워진 페이지, 불확실한 색으로 얼룩진 캔버스, 고독 속에서 흥얼거리는 멜로디. 이것들은 아마추어의 시도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입니다. 영혼은 기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심을 찾을 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슬픔에 잠겼던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기이하고 생생한 이미지들이 그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잠들 수 없었던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계획도, 관객도 없이 오직 색과 본능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캔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은 거칠고 날것이며 감정적이었지만 붓질 하나하나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말하기 시작했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조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한때 나무에게 노래를 불렀던 아이, 어둠 속에서 시를 썼던 10대, 여전히 상상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어른. 이 부분들은 죽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1시간을 줄 때 그들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5번째 길은 세상을 향한 1시간, 봉사입니다. 치유의 본질에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우리가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이 또한 연결과 교감, 그리고 자아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에 녹아들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루 1시간의 봉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귀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주는 행위를 통해 자아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외로운 요새에서 걸어나와 살아있는 인간 존재의 그물망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봉사는 거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린 눈과 기꺼이 돕는 손만 있으면 됩니다. 힘이 부치는 이웃 어르신을 돕거나 오랫동안 침묵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믿는 아이와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의미가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은퇴한 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쓸모를 다했다고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작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영향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엔지니어가 되어 그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왔습니다. 그 한 시간이 그들의 인생 경로를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정보 때문이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면서 세상 속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의미를 사냥하고 성취하고 사야 하는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조용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미는 현존의 순간에 작고 신실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덜 외롭게 느끼는 누군가의 눈 속에서 발견됩니다. 세상은 늘 당신의 시간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변화를 위해 한 시간을 확보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루의 5%도 채 되지 않죠.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돌아오는 관문이자 의식이 될 것입니다. 성찰하고, 배우고, 움직이고, 창조하고, 봉사하십시오. 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